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 3강이 되겠습니다. 1강, 2강에 이어서 1강, 2강은 감초하고 창출, 백출,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피곤할 때 원기 회복에 쓰이는 혼자차가 되겠습니다. 두 개는 했고, 이제 세 번째, 백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이 백복령은 인체에 물을 잘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료수, 뭐 국물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도 정확하게 소화를 시켜야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소화시키는 건 양기거든. 기로 물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체내의 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 물 종류가 빠지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서 가래도 생기고, 막 지방도 생기고, 몸이 뚱뚱해지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내장 지방도 생기고, 숙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수무강, 무병장수에 반드시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중초, 상, 중, 하, 중초. 중초는 흔히 비위라고 합니다. 비위가 내 인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다. 일단은 잘 먹고 잘 배출시키고 잠을 잘 자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뱃속이 냉하면 안 돼요. 뱃속만 따뜻해도 백은 채울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위가 우리 인체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제일 방해꾼이 이 물 종류라고 그랬어요. 소화가 안 되면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이 어떻게 됐든 먹은 음식이 이 곡물 종류가 소화가 잘 돼서 잘 배출돼야 내 몸에 기도 원활하게 잘 돌고 어, 원활하게 백세를 목표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안 되면은 백세가 사실 힘들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100세를 채우시는 분들 보면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호리호리해. 호리호리 해야만이 이렇게 100을 채워. 호리호리 할 수 있다는 건 비위에 뭐 정체된 내장 지방, 숙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중초, 비위, 비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복령은 비위에 있는 물을 잘 빼내요. 그러니까 뭐 전립선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배도 나오고 점점 몸이 뚱뚱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백복령이 불로초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백복령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물이 소화가 안 돼서 배도 나오고 뚱뚱해지고 이런 걸 날씬하게 해줘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물이 잘 안 빠지면 이 가슴에 열이 안 빠져요. 열이 안 빠지면 심장에 열이 안 빠지면은 또 잠을 못 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동시에 싹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을 잘 빠지게 해주면 물이 잘 빠지면 비위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먹은 음식에서 모든 그 영양분을 다 소화가 잘 되니까 다 흡수를 할 수 있고 12지장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12지장에서 인체에 필요한 모든 피, 진액, 호르몬, 골수, 뼈 이런 걸 다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비위가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비위 관리를 잘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이후부터 비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뱃속 내부의 그 복부 비만으로 배가 나올 경우에 아니면 몸이 점점 기력이 딸리면은 몸이 나는 것입니다. 기력이 딸리면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뱃속에 물을 잘 빼서 소화도 잘 시키고 이런 약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나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콩팥. 콩팥은 신장이거든. 흔히들 말하기를 신수가 혼하다. 신수가 혼하다는 건 얼굴을 보면 알아. 얼굴에 윤택이 나는 사람은 신수가 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까칠어. 주름이 찌글찌글하고 그러면 신수가 다 바닥난 사람이에요. 무병장수에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수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함부로 물을 잘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변을 그냥 소변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먹다 보면 소변을 흘리거나 또 소변을 못 참거나 남자건 여자건 그런 경우에는 모두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안에 갈증이 나는 게 있어요. 갈증이 나는 건 약간의 그런 경우에도 신수도 부족하지만 또 물이 안 빠져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열이 있고 비열 이런 게 그러면 불면증이 오고 어, 답답하고 그런 경우에 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백봉령이라고 했는데 공령을 하얀 건 백봉령이라고 하고 약간 붉은스름한 색깔이 나는 걸 적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이 구갈은 이제 입안이 마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의 미열이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쓰면 잠도 잘 오고 갈증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껌장콩을 같이 먹으면 사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봉령을 쓰시는 게 보다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네 개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삼을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삼. 인삼은 먹는 용량이 한 10g 정도, 5g에서 10g 정도. 어, 이 성미는 달고 약간 쌉싸름하고 약간 따뜻하고 또 독이 없는 무독이고 그리고 인삼은 가는 곳이 비하고 폐, 비위하고 폐로 갑니다. 어, 정확하게 비네.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틀려요. 한방에서는 비장이라고 그러고 양방에서는 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할 때 비장은 곧 췌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좀 깡마르고 또 깡마르다는 것은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몸 전체가. 그러면서 약간 건조하면서 열도 난다. 그런 경우에는 삼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초는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은 반드시 오령지, 오령지를 미워해.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돼. 서로 효과가 떨어지니까. 오령지라는 건 예, 쉬운 말로 그 다람쥐, 날아다니는 다람쥐가 있어요. 큰 나무에서 막 날아다니는 다람쥐가 있어요. 다람쥐 똥.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람, 다람쥐 똥, 그리고 날다람쥐, 오령지. 이것은 같이 쓰시면 효과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진액을 아주 많이, 특히 폐는 항상 촉촉한 걸 좋아해. 예. 폐가 찬 기운이 들어가면 폐가 건조해.
건조해서 쉽게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쉽게 독감이라든가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쉽게 걸려요.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은 폐가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독감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도 폐를 항상 촉촉하게 해주는 인삼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음. 그래서 폐가 건조하면 막 갈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뭐 입안이 갈증이 나고 머리도 두통도 가끔 있고 폐가 약하면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폐가 인삼이. 그래서 폐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식은땀도 다 해결을 해주고 식은땀이 자한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자한. 그리고 자한은 나지난 식은땀이고 도한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도자인데 도둑놈처럼 살짝 잠자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와. 그걸 도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한, 도한 다 공이 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아이고 피곤해. 예, 기가 짧아. 소화도 안 되고 기가 짧으면 그런 걸 크게 크게 보호를 해서 원기 왕성하게 해줘서 피곤도 없어지게 해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를 보충하는데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으로 최고 크게 보호를 하는 게 바로 인삼이다. 약재 중에서 최고 상위권이죠. 예,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또 인삼 뇌두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뇌두가 뭐냐? 뇌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삼의 그 연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뇌두는 그 열이 많다고 해가지고 보통 잘라서 그냥 버리거나 다른 데 쓰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의견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뇌두에 그 양기가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사포닌이 다 모여 있고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약간의 인삼을 먹으면 약간의 열이 나야 돼요. 나야 진짜 인삼 효과 있는 것이지. 그걸 뭐, 열이 안 나는 건 솔직히 저는 인삼 같지가 않아요. 은근한 열이 나야 진짜 인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 인삼은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는 한 소양인, 특히 이제 혈액형 O형, 그런 사람은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열에 한 명 정도, 같은 소양인이라도 열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 확률로 봐서 열에 한 명 정도는 열이 납니다. 그래도 미열이 나는 거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냥 잡숴. 그리고 정열이 나면 그 사람은 맞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다른 걸로 잡수시고. 사실은 그 혈액형 O형이나 소양인들의 그 불로초는 인삼보다도 검정콩이 불로초입니다. 평생 검정콩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삼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은 그 폐음인. 몸이 뚱뚱하지만은 폐가 약해요. 인삼이 폐 보약이거든. 예. 그래서 폐암의 그 한 3분의 2는 거의 혈액형 A형 아니면 폐음인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마다 블러주가 다 틀려요. 아까 말한 소양인 O형 이런 사람들은 검정콩이 블러주고 몸이 나면서 폐가 약한 태음인들은 인삼이 블러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블러주가 다르다. 이걸 아시고 자기한테 이로운 걸 항상 가까이 해야만이 부병장수 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인삼이라는 건 반드시 6년근을 써야 합니다. 예.
6년근을 써야지 뭐 2년, 3년근 뭐 이런 건 그렇게 약효가 많지 않습니다. 인삼은 달고 약간 쌉싸름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음, 폐와 비로 가고 또 사용하실 때는 생삼을 사용하실 때는 잔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잔뿌리. 예. 그 잔뿌리를 제거해서 햇볕에 말려서 상하지 않게 충분히 말려서 쓰셔야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런 약초도 손 보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인삼은 반드시 잔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잔뿌리 속에는 그, 그 미세한 이 박테리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몸에 그렇게 이로운 게 아니니까 반드시 제거를 하고 몸뚱아리만 뇌두까지 포함해서 뇌들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한번 잡숴보시고 열이 너무 난다. 그건 맞지 않는 거니까 다른 사람 주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같이 뇌두하고 같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사포닌이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중국 고대 한방 의서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신농 번초경에서 말하길 인삼의 효능은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혼백을 고정시키고 어, 또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해로운 병을 미리 제거를 해주고 예방해주고 제거해주고 또 눈을 밝게 해주고 또 마음을 열어 더욱 지혜롭게 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기가 생기는 게 최고거든요. 기가 생겨서 몸이 가벼워지고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신농 본초경에 2000년 전부터. 근데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하든 인삼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인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 사람들과 같은 반드시 인삼을 얘기할 때는 어, 까오리 런선, 고려 인삼이 이제 까오리 런선 그렇습니다. 발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까오리 런선 이것만 찾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한국 인삼이 이 지구상의 최고. 이 이렇게 이치로 봤을 때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효과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초인데 예, 이 지구가 빙빙 돌면서 23.5도로 기울면서 돌지 않습니까? 이 도는 핵심이 바로 이 한반도라. 한반도 상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령스러운 그런 기가 꽉 차 있어요. 예, 좋은 기가 한반도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령스러운 약초도 감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인삼 씨를 갖다가 중국에 무수히 많이 심어봤어요. 다 실패. 한국 인삼 효과가 안 나와요. 물론 중국에도 인삼이 있어요. 근데 중국 인삼을 냄새를 맡아보면 인삼 냄새가 별로 안 나요. 한국에서 나는 인삼 특유의 좋은 냄새, 그 냄새가 거의 안 나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까오리 런선 이것만 고집합니다. 저도 이제 전 박사 과정 때 박사 논문을 어, 제가 이제 당뇨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된 당뇨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도 황기, 인삼을 주 재료로 쓰는데 그다 반드시 까오리 런선 한국 인삼을 고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더니
중국 그 한일에서 아주 교수들이 부러워가지고, 예, 한국 인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가 부러워서 같은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중국 인삼, 한국 인삼 썼을 때 그 차이점, 그걸 또 부각을 시키면서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지구상의 고려 인삼, 한국 인삼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인삼은 그 불로장생, 불로장생에 도움을 주고, 혈액형 O형도 한 서너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네. 예. 인삼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 누구나 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 그러나 원기가 생기게 하는 데는 인삼이 으뜸이다. 그리고 그 인삼에서 먹어서 생긴 그 기를 퍼뜨리는 데는 또 환기가 으뜸이다. 그래서 반드시 인삼하고 환기하고 짝을 맞춰서 배려서 잡수시는 게 보다 더 경제적인 것이나 뭐 효과면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좀 비싸니까 환기는 좀 싸고, 그래서 인삼 1, 환기 2 그렇게 비율로 맞춰서 그렇게 수시로 배려서 잡수시면은 하여튼 무병장수에 엄청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인삼에 대한 그 또 자세한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인삼에는 7가지 효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음, 원기를 보호하고 탈진된 그 상태, 그걸 구한다. 피로 회복, 체력 증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혈액을 보충하고 맥을 회복시킨다. 보면은 막 맥이 엄청 그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혈액형 B형인 경우에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인삼은 특히 좋은 게 B형들이 참 좋습니다. B형은 주로 심장이 거의 약해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혈맥을 주도하는 게 심장이거든.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심장의 그 혈맥을 다 주관하죠. 심장이. 그래서 B형은 심장이 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B형에 불러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길러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서 뭐 노이로제, 뭐 자율신경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참,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음, 갈증이 심한 사람, 폐에 진액이 생기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래서 갈증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폐를 보호해서 천식을 멈추게 한다. 폐결핵, 천식 이런 사람한테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 약초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폐결핵, 천식 이런 경우에는 그 인삼을 그 꿀 찍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생삼을 아니면 뭐 마른 삼이라면 또 별도로 꿀을 같이 먹으면 좋고, 아니면 또 물을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도라지를 같이 먹어도 좋고, 전식 이런 경우에. 하여튼 인삼을 주로 해서 이렇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기가 생기니까 아까 말한 그 수습, 뭐 내부에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소화시키는 게 기라고 그랬어요. 기가 생기니까 그런 걸 다 없애가지고 배도 안 나오게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밥맛도 좋게 하고 밥도 많이 먹으니까 좋지. 예, 여러모로 좋습니다. 일단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잠을 잘 자야 돼. 어떻게 됐든. 그리고 배가 따뜻해야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런 조건이면 누구든지 100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그 100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야 돼요. 예,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야, 그러니까 70 전후에서, 아, 나는 목표가 100이야. 그러면 70 전후에서 장수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배도 안 나오고 뚱뚱하지도 않고, 뭐, 식욕도 적당히 좋아야 하고, 밥맛이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돼. 한 70이나 80 그 전에. 80이 지나면 이제 이게 점점 힘들어요. 자기 그 모병장수 이 체질 이걸 만들기가 7, 80에 못해도 60 전에 만들면 더 좋고 늦어도 70 중간에는 만들어야 돼요. 배가 너무 많다 보면은 많이 나오다 보면 그게 반드시 비육, 비위, 뱃속 비만이 아니고 뱃속 뒤에는 간이 있어. 간.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시키는 게 비위 능력으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간의 그 소간작용으로 그러니까 비위하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간이 기를 보태줘. 기를 보태주니까 그 기를 받아서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기가 소통이 안 되면 목토불안하고 그래. 목은 간을 말하는 거고, 토는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목토불화가 돼서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도 나오고, 따라서 간 내부에 지방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아무리 약 먹어 그때뿐이에요. 결국은 배를 홀쭉하게 해야 돼. 배를 홀쭉하게 하면 간 내부에는 지방이 저절로 없어져. 컨디션도 좋고 피곤도 없어지고 몸이 홀쭉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 내부 지방, 그 내장 지방 뭐 이런 건 숙변 이런 걸로 해서 배가 나오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이 사군자 이 차에다가 앞에 감초, 백출, 백봉령, 인삼 이게 사군자입니다. 어, 사군자 차에다가 진피, 바나, 진피는 귤 껍질, 귤 껍질을 말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내부의 그 지방을 없애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귤을 까먹고 버리지 말고 베란다에다가 말려놨다가 장 바른 후에 그 차로 데려서 먹으면 뱃살 비만 이런 데도 크게는 뭐해도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약방 한의원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문 한약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독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 독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손질을 해야 돼. 손질을 그 약재상에 가면 다 손질해 놓은 걸 팔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기 곤란하면은 약재상에 가서 사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찜찜하면 한약방,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상의를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이게 진피하고 반하를 사군자 차에 더하면은 육군자 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원기 회복에 관한 그 차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에, 저한테 힘을 보태준다는 마음으로 에, 처음 보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있어요. 붉은색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엄지, 좋아요 이걸 좀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